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금융기관이 망해도 보장되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에 맡긴 내 돈, 어떡할까요? 혹시라도 금융기관이 망하면 어떡하죠? 내 돈 전부 다 찾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있겠죠. 고객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요, 예금보험료라고 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왜 납부를 하냐면요, 보통 보험 들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고객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였을 때 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금융회사가 파산을 겪는다든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면은 예금보험공사는 고객한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한도가 있거든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세전입니다. 세전. 근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 돼 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주고요. 3천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보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거래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한 또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건데요. 그거랑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죠. 그럼 5천만 원 초과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1억 원을 가입했는데 5천만 원만 보장받고 5천만 원은 완벽하게 떼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그 파산 절차를 밟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파산이 됐다면은 배당할 돈이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따라서 1억 원을 가입했다면 5천만 원까지만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사람들만 보장되나요? 교포나 외국인들이 가입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이 사람들은 보장이 될까요? 됩니다.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에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요, 국내에 거주하든지 아니든지 관계가 없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또 예금 말고 금융투자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받을까요? 금융투자 상품은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금융투자 상품은요, 자기의 어떤 책임 하에서 투자 손실과 투자 이익을 감수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상품들은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했어요. 은행이 아니고. 그랬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협의 지역조합이 있거든요. 중앙회 말고. 중앙회는 당연히 보장을 받는데요. 농수협 지역조합은요.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 예금자 보험 기금을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서 보장이 됩니다. 우체국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우체국은 정부기관이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예금자 보호가 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안전한 금융기관을 거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예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량한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면 좋을까요? 우량하다고 하는 것은 잘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융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얼마 안 되는 포션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 내에서
우량하다, 우량하지 않다는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우량한 금융기관을 좀 더 거래하면 부담은 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100% 믿을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량한 금융기관은 어떻게 정할까요? 기본적으로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BIS 비율을 따집니다.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따집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급 여력을 따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좀 알아볼까요? 은행 같은 경우 BIS 비율 같은 경우는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8%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그 보시게 된다면요, 유동성 자기 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비율, 그것이 150% 이상이 되면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급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시게 되면요, 순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내부 유보 자산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그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채무, 고객이 낸 돈들 있죠, 고객이 보험 들은 돈을 바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100% 이상이 되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갖고는 좀 안 됩니다. 200%, 300% 정도 돼야지 안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량한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거짓말일 수 있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AI 생명이 망할 뻔했습니다. 시티뱅크 또한 전 세계 1, 2위 정도를 따지는데요, 그 시티뱅크도 또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한 AIG 생명하고 시티뱅크는요, 국가가 정부 보조금을 들여서 겨우 살려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더 큰 회사들도 망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껏해야 조금 더 우량하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은 보장이 되는데 법인이 가입한 상품도 보장이 될까요? 법인도 보장이 됩니다만은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합니다. 법인은 근데 5천만 원 보장에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0억, 20억, 30억 개인하고는 다르게 그 규모가 크거든요.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 뭐 좀 다행이긴 하지만 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좀 힘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죠. 이런 데서 가입한 예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상품 은행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요, 돈을 예치해 놓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예금, 기업 자유예금, 별단 예금, 당좌 예금 같은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자가 별로 없죠. 저축성 예금도 마찬가지로 보장이 됩니다.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예금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볼까요? 적립식 예금, 적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금, 주택청약 부금, 상호부금 등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화예금, 달러예금 같은 거 있죠? 보장이 되고요. 원본이 보장되는 신탁, 금전 신탁입니다. 금전, 돈을 맡겨서 나중에 신탁 이자를 받는 걸 말하는데요. 그것도 보장이 됩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DC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DC형의 적립금하고요. 개인이 들어가는 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IRP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ISA라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그런 상품들로 운영됐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보장하지 않는 상품들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좀 알아볼까요?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죠. 보장하지 않습니다. RP, 환매조건부 채권도 안 되고요.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펀드들 종류죠. 금융투자상품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안 됩니다. 채권은 예금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상품에 대해서 한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기업이 가입한 겁니다. 기업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상품들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권사에서 예금자 보호하는 상품들이 있죠. 그 보시게 되면 주로 그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들, 아니면 담보금이나 보증금 중에서 현금 잔액들, 아니면 그 은행하고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기여형 DC형이라든가 IRP 같은 경우 적립금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ISA의 예금 보호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 신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탁받은 금전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한 것들도 있죠.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상품은 여전히 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같은 거가 되겠고요. 청약자 예수금, 재세금 예수금, 그들도 보장이 되지 않고요. RP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이나 현물 거래의 예탁금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기업 DB형이죠. 안 됩니다. 랩 어카운트, 그 다음에 ELS, ELB, 그 다음에 ELW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그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CMA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CMA는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증권사 발행채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예탁되어 있는 금전들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예금자 보호상품 좀 알아볼까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은 다 됩니다. 퇴직보험도 됩니다. 예전에 들은 거죠. 근데 변액보험 계약 중에 특약은 됩니다. 주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액보험 중에서 최저 보정을 해주는 그런 보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그 확정기형 DB형, DC형이죠. DC형에 대한 것도 되고요. IRP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ISA도 마찬가지로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가능하고요. 원본이 보존되는 금전신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요.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이나 재보험 계약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액보험 계약 중에서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 있잖아요. 그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DB형 퇴직연금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금사의 종합금융회사를 말하거든요. 예금자 보호 상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요, 모든 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단 예금하고 보험은 취급할 수 없고요. 해외로부터 외자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국제금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회사를 종합금융회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발행어음이라든가 자신이 발행한 거죠. 그 다음에 표지어음, 그 다음에 어음관리계좌, 자산관리계좌라고 하죠.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그러니까 종금사 CMA는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금사에서 예금자 보호 불가 상품이 있겠죠. 금융투자 상품 여전히 안 됩니다.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F 안 되겠죠. RP, CD, CP 기여보험이죠. 그다음 종금사 발행 채권 등 안 됩니다. 예금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중앙회 같은 경우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겠죠. 상호저축은행이나 중앙회도요. 은행과 관련돼서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보장이 되겠죠.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보금, 표지여금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중에서 DC형하고 IRP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ISA에 편입된 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합수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한 것도 있겠죠. 저축은행 발행 채권 안 됩니다. 채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순위 채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B형 퇴직연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3천만 원을 가입한 사람은 3천만 원 다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10억 원을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만 보장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돈은 그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파산하는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없겠죠, 별로. 따라서 10억 원을 가입한 사람은 5천만 원만 보장받고 9억 5천만 원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5천만 원씩 금융기관별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10억 원을요, 20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합니다. 그러면 보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20개 금융기관을 관리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100억 원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0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200개나 되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관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5천만 원씩 분산 투자하는 것은 분산 예치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피곤한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요.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5천밖에 안 되니까 예금 말고 다른 것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탁형 상품은요. 망하더라도 신탁, 고객의 돈을 맡긴 것을 자기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해서 금융기관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그 신탁 그에 들어있는 돈은 전부 다 채권자가 손을 못 대고 고객이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을 신탁했다. 10억 원에 대해서 고객이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변액 상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변액연금이 되겠는데요. 이 상품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신탁형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 예금자 보호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신탁형 상품으로서 고객의 돈을 전부 다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러한 상품에 가입했다. 그럼 100억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판매사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100억 원 다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을 넣는데 그 중간에 그 뭐 적립금 자체가 95억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 원본 손실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95억 원 전부 다 보장되는 것이고요. 100억 원을 넣었는데 110억 원, 10억 원이 됐다. 당연히 115억 원 전부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에 가입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서 행복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소액이라면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산할 수 있겠지만은요. 고액이라면 이러한 류의 상품을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변액연금은요. 100억 원을 가입해도 비과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형 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신탁형 상품인 바로 변액연금을 통해서 전액을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없는 상품, 일석삼조의 상품을 운영하시면 정말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내 돈을 그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